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오늘 이제 시가는 무려 마이너스 3%대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또 장중에는 이렇게 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지금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현대무백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추세 조정에 대한 추세가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다른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진행이 돼 줬는데 지금 다시 또 주가가 4거래일 정도 밀리다 보니까 이 현대무백스 맥종 코치가 말한 대로 이게 상승이 맞는지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 있는 딱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단번에 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이 파란 밴드 쌍바닥을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단기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그냥 조정이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는 그러니까 올려치는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눌림이 나왔을 시 그러니까 지지만 보고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 밴드 잘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딱 온 겁니다. 이 노란 밴드요. 그죠? 자, 지금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터치한 이 현대무백스,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무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가 이 현대무백스를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일반적인 로봇 부품주들은 지금 꺾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휴림 로봇도 보시면은 지금 고가 대비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유로메카도 뭐 최근에 머리를 들어 올리긴 한데 뭐 얘도 나쁜 종목은 아닌데, 그러니까 상승 대비 우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조정세가 상당히 다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 정말 많이 조정이 나온 거는 이렇게 폭락이 나온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현대무백스는 횡보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 조정이 아닌 횡보 조정. 그래서 정말 이 각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각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덜 빠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수상한 구간에 대한 그 중요 위치 이런 자리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 수급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네. 이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서는 이 외인가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뭐 짧게만 보더라도 뭐 이날 2월 24일 날 이때 외인들이 사왔죠. 2월 24일. 그리고 뭐 3월 4일 이날도 외인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음봉에서. 그죠? 그리고 이 추세 말한 대로 이 패턴이 이 마무리가 되는 이날부터 누가 샀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4월 7일. 4월 7일부터 지금 엄청나게 외인과 이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삽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주포가 외인과 기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도 좋은데 수급도 좋아, 거기서. 그죠? 자,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돌파가 되면서 1차적인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박스에 대한 돌파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눌림목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지지가 되는 위치에서만 사야 된다. 이게 각도가 나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개파락이 나오긴 했지만 21선 라인 때 거의 근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매수의 마인드가 맞죠. 개파락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집을 열심히 우리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더 재밌는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종목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음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음봉이 많아요, 차트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음봉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음봉이 많아요. 그날 음봉을 보면은 시가가 전부 뜬 날이에요. 이날 6% 떠서 시작했죠. 4월 9일 날. 4월 10일 날 3%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도 4%, 맞죠? 전부 다 요즘에 이 음봉 이날도 5%. 그러니까 시가가 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장중에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양봉인 날을 보면은 전부 다 개파락이에요, 여러분들. 이날 4%, 1%, 네, 오늘도 2%. 개파락이 나오면 종가상 양봉 마감.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음봉 매집이라는 겁니다. 음봉 매집. 이런 차트들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호재가 내재가 되어 있는 차트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호재나 이제 내부 정보를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 때마다 갭상승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쫓아오면 자기들 입장에선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음봉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파락이 나오면은 좋죠, 자기들 입장에선. 주가가 싼 가격에 나온 거잖아요. 매수를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양봉이 뜨는 거고요. 지금 이 현대무백스 그 내용이 뭔지 지금은 이 물량을 꼭 쥐고 우리가 같이 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자, 그리고 자, 본래 추세라는 거는 이 상승 초입에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게 수렴이었고 하락세경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상단 추세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다음 추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초입 상승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올라가는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긴 조정기를 거친 종목들은 말한 대로 단번에 상승보다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또 안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착 작업. 그리고 나서 말한 대로 이동평균선이 각도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일본보다 더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35,000원 박스도 돌파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하나의 추세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앞에 파동에서도 올라올 때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조정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면 이렇게 지루한 횡보 조정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에 안착 작업을 해줘요.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상승 추세가 되는 거죠. 돌파와 안착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고 아직도 박스에 갇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막 첫 전환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착만 체크를 하면 된다. 오히려 이런 자리는 우리가 겁낼 자리가 아니라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맥점 차트에서는 좀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말 열심히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매집이에요.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란 밴드에서나 과거에도 이 노란 밴드, 이 수렴 끝자락에서 뭐라 했습니까? 전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밴드에 왔다는 거죠. 자, 이때 조정 마무리될 때 밴드 찍고 급반등이 나왔던 그런 형태의 노란 밴드가 다시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이와 같은 좀 반등을 반등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35,000원 돌파예요. 돌파. 지금 이 돌파가 나오는 그 추세를 계속적으로 노려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음봉 매집이다. 이 박스에서 누가 매집을 했다. 이런 걸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을 노리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런 타점들 있죠.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다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뭐 개파락이 나오고 밀리는데 왜 또 여기선 매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그러니까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